공화당 전당대회가 사흘째에 접어든 오늘 미국의 힘을 주제로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중앙정보국 출신 북한 전문가로 활동해온 한국계 미국인 수미테리 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태국 방콕 시내 최고급 호텔 객실에서 미국인 등 외국인 6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브루클린에서 진행된 노숙자 쉘터 설립 반대 시위 도중 뉴욕시의원이 경찰서장을 깨물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에서 소득 상위 1%에 들려면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뉴욕시 전역에 내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욕 일원의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력 문제로 대중교통이 큰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운석으로 인해 뉴욕 뉴저지 일원의 주민들이 진동을 느끼거나 시끄러운 굉음을 들었다는 보고가 잇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오늘 공화당 전당대회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전당대회에는 미국의 힘을 주제로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지구에서 진행되는 하마스 제거 작전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부통령 후보 JD 밴 상원의원의 수락 연설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기러민 기자입니다. 밴스 의원의 오늘 연설은 트럼프 전 대통령 러닝메이트로 낙점된 이후 첫 공개 연설입니다. 밴스 의원은 먼저 부통령 후보 수락 의사를 밝히고 마가 가치에 동조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밴스 의원 자신의 개인사도 언급했습니다. 오하이오 출신의 밴스 의원은 미디어에서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에서의 흙수저로 묘사됩니다. 러스트벨트 출신 흙수저라는 개인적 서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약자인 마가 기조와 들어맞는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밴스 의원도 이 같은 점을 부각하며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트럼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는 당내 유력 정치인들이 총출동해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아래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과 현재 당내 지도부가 모두 연설에 나서며 차기 주자 간 물밑 경쟁 구도도 형성했습니다. 하원의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총회 의장, 톰 에머 원내 총무,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당내 지도부가 잇따라 지지 연설에 나섰습니다. 유세 총격에서 회복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얀 거즈를 오른쪽 귀에 대고 대회장에 나서 과거 경쟁자들의 연설을 지켜봤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는 내일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CIA 출신 북한 전문가로 활동해온 한국계 미국인 수미테리 미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 검찰은 한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고가의 가방과 뒷돈을 받고 한국 정부 대리인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기소가 워싱턴 정권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남부지검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테리 연구원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10년 동안 외교관 신분으로 미국에 파견된 국가정보원 요원들을 만나 요구를 들어주면서 명품과 연구 지원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테리 연구원이 2013년부터 뉴욕 주재 유엔 한국 대표부 외교관으로 신분을 등록한 국정원 고위 요원과 교류를 시작했고 이후 다른 요원들과 협력을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외국 정부를 대리할 때 법무부에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테리는 신고 없이 한국 정부에 여러 정보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연방검찰은 테리 연구원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차례 고가의 명품백과 의류 등을 받는 CCTV 화면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한국 정부 대리인 활동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이 고급 식당에서 국정원 간부를 만난 사실도 포착됐습니다. 연방검찰은 국정원이 테리 연구원 소속 싱크탱크에 2022년 전달한 연구자금 3만 7천 달러를 한국 정부 대리인 역할의 대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2022년 6월 미 국무부 주재 대북 전문가 초청 비공개 간담회 내용을 국정원 간부에게 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회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고위 간부, 초대된 한국 정책 전문가 5명만이 참석했으며 내용 유출은 금지됐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지난해 방송 인터뷰와 언론 기고문에서 북한의 고체 연료 엔진 테스트를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국정원의 요구였다고 연방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핵 탑재가 가능한 미국 무기 체계의 한국 순환 배치, 확장 억제력 강화, 핵 협의 그룹 신설을 주장해 왔는데 이런 견해도 국정원의 개입 결과라고 연방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기소에 대해 외국의 영향력에 맞서려는 법무부의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며 법률 대리인인 리 윌로스키 변호사는 테리 연구원은 대리인으로 지목받는 기간에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며 진실이 밝혀지면 미국 정부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난 테리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CIA에서 동아시아 분석가로 일했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일본 및 오세아니아 과장을 지냈습니다. 이후에는 여러 싱크탱크의 대북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태국 뱅콕 시내 최고급 호텔 객실에서 미국인 등 외국인 6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태국계 미국인 여성이 잘못된 투자에 대한 분쟁 끝에 뱅콕의 한 고급 호텔에서 차에 청산 가리를 섞어 마시게 해 5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방콕 시내 5성급 그랜드 하얏트 에라완 호텔 스위트룸에서 시신 6구가 발견됐다고 방콕 포스트와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사망자는 37세에서 56세 남성 3명과 여성 3명으로 베트남계 미국인 2명과 베트남 국적 4명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예약 기간이 끝난 이들이 체크아웃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호텔 직원이 들어가 스위트룸 거실에 4명, 침실에 2명이 각각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부검 결과 사망자 혈액에서 미량의 청산가리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찻잔 6개와 커피가 든 보온병에서 청산가리 흔적을 확인했으며 숨진 6명 중 1명이 일행을 독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TT 생사왕 방콕시 경찰국장은 사망한 베트남 투숙객들이 지난 15일 오후 룸서비스로 음식과 음료를 주문했으며 음식은 그대로 두고 커피와 차 등 음료는 마신 상태였다고 설명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약 24시간 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들이 몸싸움을 벌인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사망자 간에 투자와 관련된 부채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는 유족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망자 중 용의자로 추정되는 50대 여성이 다른 일행에게 돈을 빌려 일본의 병원을 짓는 데 투자했지만 약 3억 8,500만 원 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보증인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콕 도심 한복판 최고급 호텔에서 외국인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세타타워신 태국 총리도 현장을 방문했으며 사망자 중 2명이 미국 시민권자인 만큼 미 연방수사국도 수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진행된 노숙자 셔틀 설립 반대 시위 도중 아이작의 뉴욕시 의원이 경찰서장을 깨물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노숙자 보호 관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시위 도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장을 뉴욕시 의원이 깨물어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뉴욕시 브루클린 벤슨허스트 25에비뉴와 86스트리트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잔 장 뉴욕시 시의원은 시위 도중 현장에 도착한 경찰서장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NIPD 경찰서장은 팔을 크게 물리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장의원 측 대변인은 시위 현장에 있던 80세 여성이 바리게이트에 밀리는 것을 보고 그녀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의원 외에도 시위에 참여한 9명의 시위대가 체포되었습니다. 뉴욕시경이 도착했을 때 시위 현장에는 최소 150명 이상의 시위대가 있었으며 그 후 시위대 규모는 더 늘어났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벤슨허스트 지역 주민들은 이미 지난 수개월에 걸쳐 해당 지역의 남성 노숙자 쉘터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뉴욕시장 후보로도 출마한 적이 있는 커티스 슬리완은 소셜미디어에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 당시 영상을 올리며 장 의원을 지지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브루클린 벤슨허스트 지역 주민들은 뉴욕시가 지역 주민과 시의원 수잔장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새벽 5시경 남성 노숙자 보호소를 오픈한 것에 분노해 시위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새벽 5시 뉴욕시 행정부는 그 어떠한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숙자 쉘터를 오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에서 소득 상위 1% 들려면 얼마나 벌어야 할까요? 기러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이 포함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서 연봉 상위 1%에 들려면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금융정보 사이트 고뱅킹 레이츠는 2021년 IRS 데이터를 통해 최근의 세금 연도 데이터를 토대로 상위 1% 소득 기준을 산정했습니다. 뉴욕주의 개인 연봉은 전국 6위를 차지했으며 뉴욕주에서 상위 1%에 들려면 연 99만 9,747달러를 벌어야 합니다. 뉴저지주의 개인 소득 순위는 전국에서 5위를 차지했으며 상위 1%에 들려면 소득 101만 101달러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커네티컷이 미 전역에서 상위 1% 소득 순위 1위를 차지했으며 상위 1%에 들려면 연 119만 2,947달러를 벌어야 합니다. 금융정보 분석업체는 놀랍게도 북동부 지역의 소득 상위 1%가 실리콘밸리가 있는 서부 지역보다도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정책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내 상위 1%의 소득은 81만 9,324달러에 달했습니다. 상위 0.1%의 연간 소득 평균은 331만 2,693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50개 상위 1%에 들기 위해 필요한 소득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커네티컷이 1위로 119만 2,947달러, 2위는 매사추세츠로 115만 2,992달러, 3위는 캘리포니아로 107만 2,248달러, 4위가 워싱턴으로 102만 4,599달러, 5위 뉴저지 101만 101달러, 6위 뉴욕으로 99만 9,747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 콜로라도 89만 6,273달러, 플로리다 88만 2,302달러, 와이오밍 87만 2,896달러, 뉴햄프셔 83만 9,742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득 상위 1%의 금액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는 웨스트 버지니아가 43만 5,302달러로 이름을 올렸으며 그 뒤를 미시시피가 45만 6,30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소득 상위 1% 금액 하위 3위에는 뉴멕시코가 이름을 올렸으며 4위는 켄터키, 5위는 아칸소가 차지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오늘 뉴욕시 전역에 네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시간당 최대 60마일 강풍과 집중호우가 몰아칠 것으로 보여 퇴근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오늘 저녁 뉴욕 뉴저지 일대는 폭풍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 뉴욕 뉴저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한때 체감온도는 104도까지 오르며 여름철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폭염주의보가 지속되고 있어 열사병이나 냉방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무리한 야외 활동을 피하고 외출 시간을 줄이며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 반려동물, 노약자들이 계속되는 폭염에 취약합니다. 뉴욕주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중에 차량 내에 어린이 및 반려동물을 두고 내릴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며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월요일 뉴욕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안에 방치돼 있던 유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뉴저지에서도 어제 8주 된 여아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가 아기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여름철 덥고 습한 기단이 오늘 저녁 할렌 전선과 만나며 강풍과 폭우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바깥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뉴욕 허드슨밸리를 중심으로 폭우와 폭풍이 시작되겠으며 저녁으로 갈수록 세력을 확장해 더 넓은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비와 천둥 번개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침수에 대비해야 하며 자택에 머물고 가능한 외출을 삼갈 것을 조언했습니다. 심각한 뇌우도 우려되지만 시속 최대 60마일에 달하는 강풍으로 비바람에 나무가 뿌리채 뽑히거나 꺾일 위험이 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며 전선을 건들 경우에는 전력 공급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미리 충전해두고 안전을 위한 손전 등 물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밤 비가 내린 후 내일과 금요일 낮 최고 기온은 86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금요일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뉴욕 일원의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력 문제로 뉴욕 지하철 노선에 차질이 발생하고 뉴저지 트랜짓이 멈춰서는 등 대중교통이 큰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이 같은 문제가 2주일까지 지연될 수 있어 일부 여행 계획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뉴욕시 지하철 BDFM 노선이 심한 지연 사태를 겪었습니다. 제2선과 M 노선 운행은 오후 7시쯤 중단됐습니다. MTA는 신호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대중교통기관은 날씨와 관련해 전력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극심한 더위로 인해 철로 장비들이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돼 고장나면서 뉴저지 트랜짓 열차 일부가 취소 혹은 지연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뉴저지 트랜짓 승객들은 열차의 연착이나 취소된 경우가 많아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국은 극심한 고온으로 인해 철로 장비에 문제를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열차 내 에어컨 장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이 같은 문제가 일주일까지 지연될 수 있어 일부 여행 계획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메릴랜드주와 워싱턴 DC를 잇는 MARC 통근 열차와 워싱턴 시내 지하철 일부 노선도 더위로 인해 제한된 속도로 운행됐으며 열차 지연도 잇따랐습니다. 올여름 전국에서 역대 가장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지난달 미 중서부에서 시작된 폭염이 북동부까지 확산하면서 뉴욕 일원의 어제 날씨는 화씨 105도까지 올랐습니다. 이처럼 미국 전역에 며칠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어제 미국 인구 1억 3천만 명 이상이 폭염을 경험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한편 대부분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들이 전력 공급이 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름철에 저소득 가구가 폭염에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거나 밀린 가구에도 즉각 단전을 하지 않는 예방 조치가 의무화된 곳은 미국 전체 50개 주 중 단 19개 주와 워싱턴 DC뿐입니다. 나머지 31개 주에서는 이러한 예방 조치가 없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수백만 가구가 오르는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더위에 노출된 위험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빛나는 물체가 하늘을 가르며 떨어집니다. 지구 대기권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돌입하는 유성인데요. 어제 아침 뉴욕 뉴저지 일원의 많은 주민들이 진동을 느끼거나 시끄러운 굉음을 들었다는 보고가 잇따랐습니다. 우주국은 운석이 자유여신상 위를 지나 맨해튼 미드타운 상공에서 소멸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성은 지구 중력으로 지구에 떨어질 때 대기와 마찰하며 빛을 내며 불탑니다. 뉴욕과 뉴저지 전역의 주민들은 오전 11시 직후에 흔들림을 느끼거나 큰 소음을 들었으며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나사는 어제 오전 10시에서 정오 사이에 유성이 지역을 통과해 사람들이 흔들림이나 굉음을 들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북부 브루클린 및 퀸즈 지역의 주민들은 어제 오전 11시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진처럼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고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아메리칸 메티오 소사이어티 웹사이트에는 뉴저지, 뉴욕 및 커네티컷 전역에 걸쳐 약 20개의 불덩어리가 발견된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 외에 델라웨어, 펜실베니아, 메릴랜드에서도 추가 보고가 있었습니다. 나사는 이 불덩어리가 시속 34,000마일의 속도로 이동하며 뉴욕 항구 상공에서 처음 목격된 후 가파른 속도로 하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국은 운석이 자유의 여신상 위를 지나 맨하탄 미드타운 상공 49km 상공에서 소멸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저지 북동부와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흔들림을 느꼈다고 제보한 데 따라 지진이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이 지역의 지진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지진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국방부가 군용 항공이나 훈련이 있었는지를 확인했지만 주민들이 느낄 만큼의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푸드스탬프 등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원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에 다니거나 일하지 않고 있다면 저소득층이라도 현금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뉴욕시가 지원 조건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최근 수혜자가 늘어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에 지원을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뉴욕시에서 현금 지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5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 5월 당시 혜택을 받은 수보다 15만 명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퀸즈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7번 열차에 탑승한 승객이 강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잠에 빠져 강도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경찰에게 전했습니다. 지하철이 61번가와 루즈벨트 애비뉴 역에 도착하자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주머니 2개가 모두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뉴욕주에서 전국 최초로 청소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 규제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스마트폰의 교내 사용 금지까지 계획 중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청취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주지사는 교사와 학부모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서 뉴욕주 의회는 SNS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알고리즘을 제기하고 빅테크 기업의 18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데이터 수집과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안전 법안 등을 통과시켰고 주지사는 이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는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오프라인으로 나가라라는 캠페인을 전개하며 주 저녁 무료 놀이장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주 차원에서 스마트폰 규제 관련 추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24-2025 최우수 병원 명예 전당에는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뉴욕대 랭곤 병원,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 롱아일랜드 매나사스의 놀스쇼어 병원 등 뉴욕주 병원 4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암 치료와 심장 수술, 신경외과 치료 15개 전문 진료 분야와 환자들이 경험한 의료 서비스의 질, 인력 배치, 각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결과 등을 토대로 최우수 병원을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은 노인의학 전국 1위, 심장진료 전국 4위, 암진료 전국 8위,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은 당뇨병과 내분비 내과 진료 전국 2위, 심장진료 전국 5위, 노인의학 전국 8위 등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병원 중에는 명예의 전당에 포함된 병원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다만 뉴저지주 병원 중에는 해켄색 대학 메디컬 센터가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